오히려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요, 촘촘하게 분산을 해놓는 게 보통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요, 한 5%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기본적으로 70%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국내는 지킴 투자, 해외에서는 좀 더 고수익으로 얻는 투자. 요 세 가지 ETF를 사게 되면 주식의 50%, 국채 30%, 금 20%에 투자하는 효과가 납니다. 향후에 10년 후, 20년 후 안에 혹시 그 전 세계 경제에 한번 휘청하게 할 수 있는 위기가 찾아올까? 이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 가능성은 없는데? 그러면 담으시지 않으면 되고요. 그럴 가능성이 한 10%는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내 포트폴리오의 10%를 금으로 담아 놓으시는 것도 좋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이라는 자산은요, 다른 자산들하고 좀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다른 자산들이 커버해주지 못하는 시나리오를 금이 커버를 해줍니다. 그럼 그 시나리오가 가능성이 되게 낮으면 금이라는 자산이 필요가 없지만, 이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얘를 넣어놔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하는데 나는 수비수가 전혀 필요 없을 것 같아. 수비수를 안 데려가요. 근데 갑자기 상대편 공격수가 엄청 빠르면 수비수가 필요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수비수를 데려가는 게 더 좋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포트폴리오의 수비수로서 금이라는 친구를 대체 자산으로서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내일 금이 오르니까 사십시오, 이런 말씀 드린 적은 없습니다. 그거 모릅니다, 저는. 근데 금은 미래에 이런 시나리오가 나타날 수 있으니까 포트폴리오에 담아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금 보면 네. 은행에서 골드바도 살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금화도 구입할 수가 있고, 어떤 식으로 보관하는 게 제일 조금 효과적이라고 보실까요? 이제 물론 제가 이제 은행에서 나왔으니까 당연히 이제 은행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근데 은행은 그런 특징은 있어요. 뭐냐면 이게 99.9%의 순도의 골드바잖아요. 부가세 10%를 이제 내긴 하지만 그래도 99.9% 순도의 골드바를 갖다가 갖고 계신다는 거고, 그 골드를 갖다가 은행에서 다시 재매입을 해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건 이제 일정한 그때의 시세를 갖다가 바라보면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제 재매입을 해드리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골드바라는 거는 보면은 사실은 이제 다른 금 ETF나 이런 자산들하고 비교했었을 때 부가세도 나오고 조금 부담스럽지 않냐라고 하지만, 첫 번째는 이 자산이라는 게 종이로 아니면 전산으로 숫자로 존재하는 거하고 이 골드바로 존재하는 거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실제 좀 웃기는 말씀이 될 수 있지만, 골드바가 있잖아요. 이렇게 갖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든든합니다. 마음이 든든합니다. 아니, 골드바는 이게 뭐냐면 금통장, 금 ETF 얼마 이거하고 금덩어리를 갖고 있는 거하고 사람이 느끼는 게 일단 좀 다른 것 같아요. 농담처럼 말씀드렸지만 그게 갖고 있는 밸류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골드바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순수하게 투자로만 바라보시면은 골드바보다는요, 골드 ETF 같은 거나 골드 펀드 같은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순수하게 투자뿐만 아니라 이 골드를 갖다가 귀금속으로서 보관도 하고 싶다, 그 가치를 따르게 누리고 싶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골드바도 투자 대상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겠죠.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 투자 자산 중에서는 부동산 관련된 비중이 절대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부동산 비중을 줄이는 고민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은데, 전반적인 자산 배분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적합하다 보실지요? 저는 자산 배분 전략에 앞서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은 분들이 지금은 한쪽으로 쏠려가는 경향이 너무 뚜렷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아까 AI도 말씀해 주셨지만 AI 관련 미국 주식 이런 쪽으로의 쏠림이 굉장히 뚜렷하게 나타나거든요. 근데 포트폴리오라는 건요,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합니다. 그 얘기인 즉슨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이런 시나리오도 있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으니까 다양한 자산을 깔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자산 시장이 이게 너무 뜨겁다 보면은 시나리오가 한쪽으로 모여요. 다 필요 없고 결국엔 얘는 된다, 얘만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포트폴리오가 몰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포트폴리오가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것도 문제 1번. 두 번째는 통장에 현금 있죠. 현금은 무조건 현금은 쓰레기다, 이런 말 나올 정도로 현금을 줄여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자산으로 붙고 싶어하는 경향들이 강해지거든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경계감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미래가 불투명할 때는요, 촘촘하게 분산을 해놓는 게 오히려 더 대응에는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몰빵하지 말라. 네, 그렇습니다. 네.
자산 배분을 한다면 내 자산의 일부를 달러를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이제 달러를 보유하는 거는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까 금이랑 똑같은데 그럼 내일도 달러가 뛰나요? 이렇게 들어오는데 이런 관점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지금보다 강해질 수가 있느냐?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지금보다 강해질 수 있는데 그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결국에는 달러 자산을 얼마나 가져가느냐의 문제가 되죠. 중장기적으로는 지금보다 올라갈 확률이 20-30%라도 있다. 그럼 내 포트폴리오에 달러 자산을 20-30%를 담아가는 거죠. 그럼 달러 현찰을 20-30%나 갖고 있으라고? 그게 아니에요. 이 달러를 주식을 사면은 미국 주식이 되죠. 이 달러로 미국 채권을 사면 미국 국채가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굉장히 광의의 달러 자산들이 있죠. 이런 쪽에다가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담아 놓으면은 이건 우리가 달러를 투자하면서 달러 자산을 가져가는 이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에 달러를 좀 담아야 되냐라고 하면은 질문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달러 현찰을 얼마나 사놓을까요? 이게 아니라 달러 자산을 어느 정도의 비중으로 가져가냐.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그거는 결국에는 중장기적으로 달러가 지금보다 어떻게 움직일 거인지에 대한 시장의 믿음, 그 기대, 그거를 담아 놓은 거라고 봅니다. 코인이 아예 없는 사람들은 사실 하나에 막 10만 달러 육박하는 거를 뭉탱이로 살 수는 없거든요. 그럼 결국은 내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일부를 이제 분산 투자하는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자산은 10이에요. 그러면 10 중에 비트코인은 어느 정도 배분을 하는 게 적합하다고 보실까요? 보통 그 포트폴리오 투자를 할 때요, 한 5% 정도를 추천을 많이 합니다. 100 중에 5 정도를 많이 하고요. 사실 포트폴리오 투자들은 좀 부자들이 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들 없지 않을까? 시중에. 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인은 5%만 하고 왜냐하면 이게 투자금이 작으면 채권 투자가 어렵거든요.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투자는 채권, 주식, 부동산 이렇게 되게 되는데 일단 부동산도 어려울 거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주식, 코인, 몰빵 약간 이렇게 되는데요. 그냥 뭐 모범적인 최근의 비율은 5%. 대표님은 개인 투자자로서 좀 공격적인 편이십니까? 저는 공격적이진 않은데 저는 90% 이상이 코인이에요. 포지션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갖고 있을 때도 있으니까 그건 현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코인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께 간략하게 꼭 강조하고 싶은 부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코인 하면은 이제 변동성의 대명사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고수익 이런 이미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코인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거래소 가서 코인 사는 게 아니고요. 아는 사람한테 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사는 게 아니고 야, 이런 코인이 있는데 기가 막히대. 이른바 잡코인인 거죠. 그렇죠. 그런 거를 1,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사시는 경우가 많아요. 제 주변에 많은 피해 사례들이 그렇게 일어나요. 근데 저는 이런 걸 꼭 얘기하고 싶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내가 돈을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들면 그 투자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돈을 실제로는 못 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얘기 하냐면 초보자는 그냥 거래소 가서 비트코인 매매만 해도 된다. 사기 피해가 많아요. 정말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그런 지인이 추천하는 코인, 어떤 전문가가 추천하는 코인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암호화폐에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1등, 2등 그러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빼고는 저는 보지 말라 하거든요. 저희 엄마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과거와 달리 지금은 공부를 안 했는데 그냥 이제 무지성 투자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코인에서 이득을 보기가 좀 쉽지 않은 시기가 됐습니다. 더 이상 여윳돈을 예금에 넣어둘 필요가 없어진 것 같은데 그러면 배당받는 투자를 한다면 어떤 업종을 조금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근데 배당은 일단 요거는 꼭 먼저 생각해 보세요. 주식 투자가 좀 어려운 게 이 기업이 배당 재원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익을 내야 돼요. 예를 들면 내가 배당 받고 싶은데 로봇주 투자하시면 안 돼요. 로봇주는 적자 기업이 많아요. 좀 이게 노잼 주식이라고 그러죠, 보통. 그러니까 성장은 떨어지는데 돈은 많이 버는 업종. 이 대표적인 은행이죠. 은행은 연간 조 단위로 버는데 우리가 은행주가 성장한다고 생각은 안 하죠. 근데 과점화돼 있다 보니까 돈은 정말 많이 벌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일부를 배당 주니까 은행주들이 보통 연간 배당 수익률이 적으면 4%, 많으면 한 5, 6%.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런 업종을 찾으시면 돼요. 아, 그런 업종이 뭘까? 돈은 잘 버는데 매년 꾸준히 버는데 뭐 성장은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돌려주는 회사들. 대표적인 게 또 통신 회사들. 통신 3사도 있고요. 거기다가 보통 이제 우리가 아는 그 광고 기획사 있죠. 대형 광고 기획사도 돈을 잘 버는데 뭐 요새 광고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보니까 성장은 약한데 현금 흐름이 또 좋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 현대차 그룹도 배당을 많이 주기로 유명하죠. 워낙 이제 정의선 회장이 주주환원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특정 업종이 통신, 자동차, 은행, 거기다 증권 업종, 여기가 이제 대표적인 업종이고, 그리고 꼭 업종이 아니더라도 일부 개별 기업들 중에도 대주주가 의지를 가지고 배당을 많이 주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업종은 그렇게 보시고 개별 기업도 찾아보시면 상당히 많다. 지금 시장 상황에서 이사님께 현금 1,000만 원의 여유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자산이 많이 있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70%는 주식에 투자하는 게 낫지 않나. 1,000만 원 중에 한 700만 원 정도는 주식 쪽에 일단 투자를 하시면 좋겠고, 뭐 그 주식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일단 뭐 앞서도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시작됐으니까 뭐 고배당 주는 것들을 만약에 이제 70으로 생각하면 70에서 한 30% 정도는 뭐 고배당주들 하시면 좋겠고, 그럼 40% 남잖아요. 뭐 피지컬 AI나 반도체나 뭐 조방원이나 이렇게 이거는 이제 각자 알아서 잘 분배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나머지 30%는 그중에 10%는 꼭 금은 투자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금도 지금은 굉장히 유망한 자산인 게 중앙은행들이 꾸준히 금 매입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렇게 돈 풀면 전 세계가 지금 다 돈 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내 자산을 방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포트폴리오 한 축이 될 것 같고, 요즘에 좀 변동성은 또 크지만 저는 비트코인도 한 10%는 담는 거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 시장이 지금 미국에서 계속 규제 완화 쪽으로 좀 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지만 실제 시행은 지금 유예 기간이니까 실제 시행은 2027년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코인이 제도권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흥행을 하려면 비트코인 시장이 망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과는 맞물려 있어서 비트코인도 한 10% 정도 이렇게 좀 편입을 해 놓으시면 저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10% 정도는 일단 그래도 좀 현금을 갖고 계시다가 지난 11월처럼 한번 과격하게 좀 빠질 때, 그럴 때 이제 좀 자산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10% 정도는 현금으로 나눠 놓으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채권 투자해야 될까요? 우리 채권 투자에서 흔히 얘기하는 이제 캐리 투자라고 하는데요. 어떤 특정 기간을 꾸준히 가져가는, 만기 비슷하게 가져가면서 이자를 확보해서 채권 가격에 좀 안정성을 가져가는 그런 투자가 일단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결국은 지금 국내 금리가 결국 낮지 않습니까? 어쨌든 금리가 높다는 건 그만큼 미래 기대 수익이 높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거는 지금 국내보다는 당연히 해외 채권, 해외 투자의 필요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안전자산으로서의 국내 지키는 투자는 기본적으로 하되, 전체 채권 한 투자한다면 그건 한 40%에서 50% 정도 가져가고요. 한 30% 이상 정도는 해외 채권 투자를 하는 게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측면에서도 낫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가 일단 채권 투자의 기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내는 지키는 투자, 해외에서는 좀 더 고수익으로 얻는 투자, 경우에 따라서는 금리가 떨어졌을 때 큰 자본 차익까지 얻는 투자가 필요할 수 있겠고요. 이제 세 번째로 그 대신 격가적으로 한번 말씀드린 건 이거예요. 이제 개인의 니즈를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참 채권 투자에서 이 참 어려운 부분이 채권 자체로만 보는 부분도 있지만 채권이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좀 차지하는 부분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채권에서 이제 흔히 말하는 금리 이외의 부분, 해외 채권에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개인의 입장에서 또 세금에 대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이런 거를 좀 고려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개인들이 지금 미국 채권을 많이 하는 이유도 일정 부분 포트폴리오 효과를 노리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 말은 뭐냐면, 코스피라는 국내 주식시장에는 비달러 주식이 있다면 달러 표시 자산을 가져가면서 채권을 갖는 게 이게 전체적인 자산 변동성이나다가 어떤 환율 측면에서는 말 그대로 좀 위험을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환율 변동성에 대한 부분은 이런 식으로 봤으면 좋겠어요. 달러가 강세로 가요, 원화가 약세로 가요, 이런 부분보다는 달러가 강세인 자산이 있으면 반대편에 원화 자산에서 내가 또 반대 효과를 얻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전체가 가져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세금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 부분을 과연 내가 어느 정도 좀 케어를 해야 되고 어느 정도 내가 필요성이 느낀다면 저쿠폰 채권이든 아니면 고쿠폰 채권이든 그런 니즈를 좀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개인연금에 얼만큼, 내 월급의 얼만큼 혹은 자산의 얼만큼을 좀 넣어놓는 게 좋을지 그 비중을 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계좌를 3개를 만들었는데 그 저축을 얼마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많은데 보통 뭐 10에서 15% 저축해라라고 얘기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게 소득도 다 다르고 소비 수준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다른 방식을 제안하고 싶은데 은퇴하고 쓰고 싶은 만큼 넣어라. 개인연금에 돈을 넣긴 했는데 예금만 하겠다라고 하면 예금 금리랑 물가 상승률이랑 거의 비슷하거든요. 예금으로는 돈을 불릴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30세인 분이 한 달에 300만 원 수입이 있다고 하면 이분은 150만 원 저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150 쓰는 생활하고 60세에 지금 저축한 돈을 뺏어 쓰면 되거든요. 근데 물가만큼 예금이 오른 거니까 다시 말해서 돈이 하나도 안 불어난 거예요. 그러면 150만 원 그때 찾아 써야 되니까 생활 수준을 맞추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다들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죠. 어떻게 뭐 월급의 반을 노후 준비만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된다고 말씀드려요. 예를 들어서 연수익률이 5%다. 300만 원 중에 89만 원만 저축하면 됩니다. 이 89만 원이 5%로 불어나면 30년 후에 385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그동안 물가도 한 2%씩은 올랐겠죠. 그러면 그 385만 원을 지금 시세로 반영하면 211만 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300만 원 월급 중에 지금 211만 원 쓰고 89만 원 저축해서 이게 30년 후에 211만 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시세로. 그럼 생활 수준이 또 맞춰지죠. 그리고 조금 더 공부를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이 한 10% 정도까지는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매달 28만 원만 저축하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 원에서 10%가 좀 안 되죠. 28만 원을 연금에 저축해서 10%로 굴리면 30년 후에 이게 489만 원이 되거든요. 이걸 지금 시세로 물가 반영해서 땡기면 272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0 받고 270은 현생을 위해서 쓰고 28만 원은 이제 노후를 위해서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똑같이 270, 270 생활 수준이 유지되거든요. 그럼 28만 원 정도는 저축하셔야 되잖아요. 하고 계실 거고. 그리고 거기에 넣고 나머지 270을 그럼 다 써도 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럼 안 되고 결혼 자금이나 주택 자금 이런 거 또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거랑 노후 자금이랑은 별개예요. 이 정도 가이드면 보통 하시는데 아주 심플한 가이드를 드리면 세액공제 한도까지 좀 넣자라고 말씀드려요. 내가 사회 초년생이다. 그럼 이거 되게 무리거든요. 힘들어요. 일단 절세 삼총사 계좌를 만들고 계좌마다 10만 원, 10만 원, 10만 원 이렇게 넣는 거예요.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개인연금에 넣는 게 좋잖아요. ISA보다는. 근데 이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 돈을 넣어놔야 공부가 돼요. 돈을 넣어놓고 앱을 보면서 난 이 계좌가 있었지, 이 계좌가 뭐 하는 거였더라 계속 이제 되뇌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시라는 의미로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해서 일단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최소한 물가 상승률보다는 수익률이 잘 나야 현상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게 좋을지 좀 조언을 해주세요. 요새 우리나라 주식이 너무 좋아가지고 뭐 그런 수익을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개인 투자자 분들이 20, 30% 이상의 수익을 매년 연평균으로 내는 건 힘들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워렌 버핏이 낸 수익률이 연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것도 최근 10년은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데 5에서 10% 사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 이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하는 건 현금이나 예금을 그냥 놔두는 건 가만히 앉아서 돈을 잃는 거랑 같아요. 물가상승 못 쫓아가기 때문에. 그리고 초보자가 이제 투자를 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되는 게 특정 주식이나 상품만 계속 사모으는 거. 이게 몰빵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게 보통 귀찮아해요. 여러 종목을 하게 되면. 저한테도 한 종목만 추천해달라 이런 얘기가 많은데 한 종목 추천까지는 제가 못하고 한 3종목으로 좀 압축을 하긴 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위험을 낮추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익은 날 수 있어요. 그냥 코스피만 사거나 S&P 500만 사도 수익은 날 수 있는데 그 반토막 나고 마이너스 30% 가고 이런 위험이 너무 힘들어서 투자를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산 배분을 통해서 위험을 낮추면서 수익도 챙겨라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 정말 시작하는 초보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3종목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를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내용은 뭐 제 책인 마법 연금 굴리기에도 안내가 되어 있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코덱스 미국 S&P 500
에이스, KRX 금현물,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요 세 종목이에요. 근데 이 세 종목을 선택한 이유를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코덱스 200 미국채 혼합 ETF라는 게 있어요. 저는 그 회사랑은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상품은 한국 주식인 코스피 200에 40%를 넣고 미국 국채에 60%를 넣어요. 이미 분산이 되어 있죠. 미국 국채는 환 노출로 투자하기 때문에 투자금의 60%가 달러에 투자된 거랑 같은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개 ETF로 세 개 자산에 투자하는 효과가 있어요. 국내 주식, 달러, 그리고 미국 채권. 그렇죠. 그렇게 투자한 효과가 있는데 아쉬운 게 뭐냐면 한국 주식만 하면 미국만 올라갈 때 또 배가 아프잖아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인 코덱스, 미국 S&P 500도 추가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주식이나 국채만 가져가면 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움직임을 보이는 에이스, KRX 금현물, 요거는 금 가격 움직임에 달러 노출이 되어 있어서 두 가지 움직임이 같이 들어간 ETF예요. 요 세 가지 ETF를 사게 되면 주식의 50%, 국채 30%, 금 20%에 투자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환노출 상품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달러 투자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원화에도 분산하고 지역도 분산하고 자산도 분산한 이런 자산 배분이거든요. 이렇게 자산을 분산해두면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주가가 하락할 때 싸게 주식을 살 수 있어요. 근데 주식만 했던 사람은 싸게 살 돈이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달러나 금을 포트에 가지고 있으면 또 달러나 금이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럼 주식은 빠졌지만 얘는 또 올라갔기 때문에 이걸 팔고 이걸 또 사는 이런 효과들이 있어서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를 반복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리밸런싱 보너스라고 해요. 그냥 사는 것보다는 리밸런싱 보너스를 추가로 챙길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리한 방법입니다. 지금 중장년층들은 너무 가입하기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이 중장년층 지금 가입 안 하신 분들이거나 가입했는데도 돈 안 넣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하는 게 맞을까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기에 가장 좋은 때는 20년 전이었고 그 다음으로 좋은 때는 바로 지금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4050 입장에서는 이제 은퇴가 뭐 10년에서 20년 정도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언제 준비하지? 막 이렇게 당황할 수 있는데, 일단은 2030보다는 소득 수준도 높고 은퇴가 가깝기 때문에 절세 혜택을 더 즉각적으로 좀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산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이 투자에서 수익이 늘어나는 게 눈에 확 보여요. 그래서 제가 연금 상담이나 컨설팅 같은 거 하다 보면 60, 70대 분들도 많이 만나거든요. 이분들은 자기가 40, 50대에만 시작했어도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절세 계좌를 이제 알았는데 지금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게 매년 넣어서 쌓이는 거 구조인데 한 방에 넣을 수도 없고 너무 안타까워 하시는데, 근데 지금 4050 분들은 하나도 늦은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으로 다 그냥 바로 온라인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바로바로 만들 수 있는데, 투자를 할 때 이제 타이밍 보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타이밍을 맞추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셔야 되고, 그 타이밍 맞추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자산 배분으로 안정성과 성과를 가져가는 거거든요. 투자로 수익을 버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가 매매 타이밍, 하나가 종목을 잘 고르는 것, 세 번째가 자산 배분인데, 자산 배분의 효과가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어요. 많은 연구들에서 발표가 된 거고, 물론 종목을 잘 고르거나 매매를 잘 하셔가지고 수익 내는 분들도 있어요. 일반인, 직장인, 바쁜 직장인, 그리고 초보 투자자가 그걸 하긴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자산 배분을 해놓고 천천히 공부하면서 시간의 힘을 가지고 불려가면서 그 이후에 내가 어떤 주식이나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다. 그럼 공부를 더 많이 하시고 그때 가서 하셔도 돼요. 또 10만 원씩이라도 넣어 놓으세요. 그리고 종목들을 일단 사보세요.